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법입니다. 우리가 팔품사를 공부할 때 8가지 품사들, 지금 보이듯이 동사나 뭐 명사, 형용사, 부사들을 배우셨잖아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팔품사는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8가지의 품사 역할들이 정해져 있고요,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서로 맞게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될 수는 없어요. 명사는 명사대로, 부사는 부사대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장을 표현하다 보면요, 어느 경우에는요, 동사를 명사처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이런 투부정사라는 용법들이 있는 겁니다. 투부정사는요, 동사를 명사처럼, 동사를 형용사처럼, 또는 동사를 부사처럼 사용돼야 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부정사의 종류 첫 번째, 명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자, 명사적 용법은요, 동사를 어떻게 해요?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팔품사를 공부할 때 왜 각각의 품사의 역할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럴 때입니다. 자, 우리가 명사라는 품사를 공부했고 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을 때 명사의 역할은 3가지가 있었죠.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온다는 것.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처럼 무언가가 명사적 용법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다 그러면은 이게 명사처럼 쓰인 거구나. 그럼 명사처럼 쓰인다는 건 무슨 뜻이지?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은요, 동사를 어떻게 해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또는 be2 부정사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be2 부정사라는 건요, 조금 뒤에 예문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즉 우리가 보호처럼 쓰는 거. 여러분들 지난번 여러분들이 그 보호라는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물론 보호는요 명사가 와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선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형용사가 와서도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이죠.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명사적 용법처럼 보호로 봐야 되는 경우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형용사로 쓰인 보호로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차이는 제가 조금 이따 예문과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요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는요, 명사로 쓰인 보호와 조금 다르게 좀 특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B2 부정사, B2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로 사용됩니다.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부사적 용법은요, 당연히 부사처럼 사용됩니다. 부사처럼 사용된다는 의미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나 그러면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자, 투부정사를 사용한다는 거. 근데 뭐 대체적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들은 거의 없겠고, 이제 그 앞에 3가지 경우인데, 자, 그렇게 사용될 때 보면요, 그 사용될 때 의미들이 한 3-4가지로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목적으로 사용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요, 뭐뭐 때문이라고 하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로서도 요게 투부정사가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또 뭐뭐 하다니 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 또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결과로 사용될 때,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우리가 이걸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투부정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이란 말은 투부정사는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투부정사의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정도의 어떤 개념을 설명해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 개념을 내가 이해했다, 내가 암기했다 해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문법은요, 예외적인 규칙도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비슷하거나 조금은
유사해 보이는 어떤 형태들과 함께 같이 사용되어서 구별하라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하시고 예문과 함께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응용을 하거나 조금 꼬아내거나 복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구별하셔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 즉 역할과 함께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의 용법, 투부정사의 역할 중에서 명사적 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주어로 사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주어로 사용될 때는요, To learn how to swim can be useful.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can be useful,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요 learn 이라는 것은요 동사죠. 기본적으로 얘는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인데 이 문장 전체, 문장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이에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동사로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동사로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요 to가 함께 쓰여서 동사가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것들은요, 요 뒤에 있는 겁니다. How to swim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How to swim은 해석하면 뭐냐면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동사 뒤에 나와서요, 를, 에게로 해석된다는 거, 그게 뭐였었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목적어죠. 예, 동사 뒤에 목적어가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요 런에 걸려있는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to learn은요, 동사로서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행동인 learn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자, 투부정사라는 것들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직접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해 주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독해상에서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죠. He promised to keep the secret. 자, 그는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나요? 그 약속을 지키기를 약속했습니다.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promise, 동사 뒤에 to keep, 지키는 것을 한 을로 끝나는 목적어입니다. 다음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is dream is to become a movie sta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무비 스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his dream은 수식해주고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 투부정사의 역할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을 보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우선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I have a lot of homework. 자, 나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숙제 어떻게? To do,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To do, 해야 하는 숙제. 여기 나와 있는 homework이라는 명사를요, to do가 수식해 주는 겁니다. 어떤 숙제냐면요, 해야 할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to do가 어떻게 해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로서 사용된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다음, 자, B2,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B2라는 부분들. 자, You are to be quiet in the libra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조용해야 한다. 조용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동사 뒤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to be로 쓰여서 어떤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한번 설명드리겠다는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to be, 자, 비동사죠. 둘 다 지금 보면요, 둘 다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에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명사전용법에서요. 명사전용법에서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My plan is to go to Africa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My plan is to go. 자, 여기 주어로 쓰인 거죠? 얘는 동사예요. 자, 비동사로 쓰였고요. 뒤에서 어떻게 해요? Your plan, 나의 계획을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로서 사용된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듯이 you are, 여기도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동사죠? 비동사예요. 그죠? 비동사의 뒤에 투부정사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어로서 사용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라이언, 이거는 형용사정법이에요. 명사정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he is a student라는 문장이 있고요. he is tall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나와 있고요. 비동사 뒤에 쓰였습니다. 둘 다 보호 자리에 나왔어요. 하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He is a student 해서 어떻게 해요? 명사입니다. 그는 학생입니다 라고 하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죠? 얘는 어떻습니까? He is a tall. 그는 키가 큽니다. 여기는 보어로 쓰였지만 품사는 뭐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그는 학생입니다. 즉 그와 학생이라는 것들은요, 서로 어떻게 해요? 바꿔 쓸 수 있어요. 즉 he는 누구라고요? student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요, he가 tall이라고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는 tall이 될 수가 없어요. 뭐죠? 그의 어떤 성질이나 아니면 어떤 그의 외형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돌아와 볼게요.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어랑 보어가 서로 대등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나의 계획은 뭐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아프리카 가는 것은 나의 계획이다.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to go to Africa is my plan 이라고 써도 문장에 특별히 큰 차이가 없죠. 이해되셨죠? 왜? 내가 아프리카 가는 것은 나의 계획이다. 나의 계획이다. 둘이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요 형용사 용법에서 보어로 쓰이는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를요, 우리가 to be quiet in the library are you라고 쓰면 문장이 굉장히 이상해지죠. 이거와 이것은 서로 전혀 같다고 볼 수가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형태는 비슷하지만 쓰임이 전혀 다르고요. 쓰임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이 문법에서는요,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나 문법을 공부를 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이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배웠던 부분, 즉 팔품사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익히시고
구별하시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구별하면서 이것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구나, 이거와 유사점이 무엇이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문장으로 통해서 보시다 보면요. 눈에 익숙해지고요. 눈에 익숙해지다 보면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게 되고요. 이해가 되면요. 응용 문제나 독해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다음 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you are to be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라는 하는 비투용법 중에서 의무입니다. 너 뭐 해야 해, 조용히 해야 해, 이런 의미겠죠.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입니다. 자, 부사적용법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그런 어떤 부사적 역할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할 때 보통 몇 가지, 한 4가지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 목적. He studied hard to pass this exam. 그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나 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자, sorry, 감정에 대한 원인이죠. 왜 미안하죠? 너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입니다. 이렇게. 다음, 판단의 근거입니다. You are brave to save a child from fire. 너 정말 용감하구나. 불에서, 화재에서 아이를 구해내다니. 즉, brave한 판단에 대한 근거가 to save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적용법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결과입니다. She grew up to be a violinist. 자, 그녀는 grew up, 성장했어요. 그리고 to be a violinist. 자, violinist가 됐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